네, 오더리아트 왕초보 퓨전 360.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구속 조건과 스케치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구속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항상 스케치를 켜게 되면 항상 나오는 이 스케치 팔레트를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아서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도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리존탈 버티컬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수평 수직 구속이고요. 말 그대로 선을 우리가 지금 스케치니까 다 선이거든요. 이 선분을 수평 아니면 수직으로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곡선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선들이 세로에 가까우면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가로에 가까우면 수평으로 세워줍니다. 클릭, 클릭, 클릭. 보이시죠?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표시가 생겨요. 구속. 내가 지금 어떤 구속에 걸려 있는지, 어떤 구속에 걸려 있는지 표시됨. 그리고 우리가 특징은 스케치를 할 때요. 자동으로 구속을 걸려는, 적용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전 360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구속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막 자기 혼자 막 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끔가다 이제 좀 걸리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토로 구속을 걸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선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확인하실 방법은 요런 구속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수평이잖아요. 근데 확대를 점점 해볼수록 얘가 수평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이럴 때는 호리존탈 버티컬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오류를 찾기도 좋아요. 나는 분명히 수평으로 그렸는데 이게 구속이 완료가 안 된다. 아니죠. 구속이 완료가 안 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서 이런 걸로 클릭해 주면은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는 코인시던트라고 우리말로 뭐 일치 구속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능이 일치 구속. 구속. 점과 점을 붙인다. 일치. 그다음에 2번 점과 선을 일치. 이게 뭐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어요. 점과 선은. 점과 점은 아예 딱 갖다 붙는 거고요. 클릭해서 점과 점 딱 갖다 붙죠. 다시 클릭해서 점과 점. 그리고 처음에 클릭한 거에 갖다 붙습니다.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붙으려면 점과 점. 아시겠죠? 처음에 클릭한 개체에 갖다 붙는다. 기억하세요? 이런 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점과 선. 그러면 이 점은 지금 검은색으로 완전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던 선이 이 점과 평행하게 붙는 거죠. 얘는 지금 얘를 먼저 선택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 또또또또또또또또또 평행하게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탄젠트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전 360을 하시다 보면은 이 원과 원 그리고 홀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무슨 땅콩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탄젠트 구속을 이용하는데 보세요. 탄젠트 구속 여기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호와 이 원의 연결 부위가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얘도 여기다가 얘도 여기다가 그래서
이 안에를 자르는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예쁜 땅콩 모양이 나오거든요. 멀리 떨어진 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호의 크기가 변하면서 갖다 붙게 되니까 이럴 때 약간 주의하실 점이고요. 호의 크기가 변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 일직선도 붙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탄젠트 구속입니다. 자, 다음 이 이퀄 구속인데요. 이퀄은 말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뭐를? 치수를. 거의 치수를 똑같이 만드는 거고요. 보세요. 이퀄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예. 먼저 선택한 것과 같은 크기로 변해요. 보세요. 이번에는 직선도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고재력 위치에서 이 치수가 변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친구를 먼저 선택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잘못 그리거나 했을 때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은 요 이 아래쪽 이 선분과 크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 모양까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클릭해 볼까요? 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옆에 거랑 자꾸 구석에 걸려 있어요. 구석 걸어 놓은 적 없는데 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해 볼게요. 클릭, 클릭. 그럼 요게 모양까지 이 각도까지 지금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이퀄도 가끔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요 패럴렐은 서로 평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패럴렐 클릭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일자 똑바로 서 있는 구석에 걸려 있어서 이 친구한테 갖다 붙는 거고요. 보통은 먼저 선택한 기울기에 맞춥니다. 보세요. 클릭, 클릭. 됐죠? 예, 병행 클릭, 클릭. 그쵸? 얘가 뭐라 그랬죠? 수직 수평이죠? 근데 얘가 지금 수직 구속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이 선을 먼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두 번째 클릭한 선에 맞추게 된 거고요. 다음으로 퍼펜디큘러라고 이 직각 구속인데 뭐든지 다 직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직각 구속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 T자인데요. 이 직각 구속은 자꾸 자동으로 걸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네모를 그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직각 바로 잡히는 거. 야구 무슨 베이스 같이. 그쵸? 근데 이게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약간 요런 가파른 거를 그리고 싶은데 자꾸 직각이 나와서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각 구속은 이렇게 좀 쉽고요. 뭔가 90도, 90도입니다. 90도. 90도를 만들면 무조건 직각 구속이 걸리고 딴 데서도 다른 각도로도 90도를 만들면 직각 구속이 무조건 걸리고 이 직각 구속은 보나마나 90도이죠. 그 다음에 이 열쇠 모양은 잠금입니다. 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잠금 하면 잠기고요. 선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때부터 클릭이 안 돼요. 뭐 클릭은 되는데 이동이 안 되고요. 원래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풀어주려면 다시 그리고 해서 열쇠 모양. 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인데 중간점 뭐든지 중간에 맞춰버려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중간점인데 중간점 누르고 이 점을 누르고 이 선을 누르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선에다 갖다 붙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처음에 누를 때 점을 눌렀기 때문에 점이 여기 끝에 와서 갖다 붙었는데 그럼 미드 포인트 누르고 이 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의 중간이 여기 이 도형의 중간에 붙습니다. 미드 포인트 누르고 얘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원이잖아요. 근데 원은 이 점이 얘 중간에 갖다 붙을 수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점이 이 중간에 갖다 붙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도 여기 붙으면은 여기 제가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 선을 뭐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해서 점을 선택하고 여기를 찍으면은 이 선의 중간에 가겠죠. 네. 길이까지 늘어났네요. 이제 크게 안 변했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친구를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예. 얘는 도형이라서 얘는 계속 가만히 있네요. 얘랑 구속도 걸려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원은 그야말로 점, 점, 클릭, 클릭.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네. 먼저 클릭한 거에 갖다 붙습니다. 원끼리. 자, 요건 무슨 말이냐? 원과 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은 그야말로 원이고, 호는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둘 다 중심점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원의 중심점을 일치시키는 게 바로 여기 컨센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컨센트릭 구속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호도 원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얘네끼리도 구속이 걸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으로 구속이 걸립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콜리니어인데 얘는 서로 수평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클릭하고 얘랑 얘를 클릭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이시죠? 얘에 이어지게 수평하게, 이렇게 수평하게 얘가 조정이 됐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은데도 클릭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시메트리도 우리가 여기 미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데, 어쨌든 시메트리는 시메트리 클릭하고 하나, 둘, 서로 같게 만들고 싶은 곳을 두 개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기준점을 설정하면 이 먼저 선택한 것으로 이 모양이 바뀝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클릭하고 이번에 얘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누르고 기준점 얘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하나, 둘 하고 이 가운데 클릭하면 이 모양이 아예 다 바뀌어버려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면은 얘를 먼저 클릭하고 하나, 둘 클릭하면 이제 줄어들겠죠. 얘가 만약에 기준점이 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 친구를 맞출 건지,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 친구를 만들 건지, 먼저 길이를 정하는 기준은 먼저 선택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구속 조건을 다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활용해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외워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스케치 팔레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루켓이라는 거는 이 원점으로 카메라를 이동합니다. 가로, 세로, 이 X축, Y축이 이 겹치는 이 구간, 완전 중심점, 요거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드 뒤에 모는 종이가 그리드죠. 그러면 그리드 스냅, 그리드를 껐다 켰다. 일단 우리는 왕초보기 때문에 다 항상 켜고 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끄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켜놓으세요. 그다음 슬라이스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쇼 프로파일. 프로파일 제가 뭐라 그랬죠? 하늘색 이 면이라 그랬죠? 이 면을 3D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하늘색 면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저 프로파일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프로파일도 켜놓으시고요. 포인트, 점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이 각 선의 끝에 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이나 호의 가운데 점이 생겨요. 그것들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냥 켜놓으시고 디멘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치수가 생기거든요. 여기 뭐 4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끌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항상 켜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 조건도 나중에 또 엄청 많이 생기는데 지저분하니까 가끔 이렇게 꺼서 컨스트레인이라고 써있죠? 꺼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 프로젝트 요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3D 스케치도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해봐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퓨전 360 구속 조건들과 스케치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